오늘은 리스크 관리 제9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는 관련성이 있는 액티비티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라고 하면 리스크 관련된 작업, 일, 업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프로젝트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기회, 이거를 관리가 하면 일정의 단축, 원가 절감, 성능 개선, 평판 상승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위협이 관리되지 않으면 일정 지연이나 원가 상승, 성능 미달, 평판 실추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 근본적 목적을 보면 기회의 가능성과 영향을 증가시켜준다. 발생 가능성을 더 늘려주고 또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증가시켜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위협의 가능성과 영향을 감소시켜준다. 위협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주고 거기로부터는 영향을 축소시켜줄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최선의 성공 기회를 얻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고요. 결국은 계획된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업무가 이렇게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이나 계약 협상에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입찰 서류라든지 문서를 가지고 수행할 프로젝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책,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기술이나 갖고 있지 않은 어떤 특수한 장비에 대해서 입찰에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면 그걸 가진 기술을 가진 회사 또는 그런 장비를 가진 회사하고 사전에 협력사로 조인트 벤처로 입찰을 참여하거나 또는 하청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그러고 입찰 준비해야 되겠죠. 그쪽을 확보를 못하면은 우리는 그쪽 입찰을 참여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대충의 리스크 영향을 추정하여 예비비나 예비 공기를 산정하여 입찰이나 계약 협상 같은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상에서의 그 활용 예를 좀 보면, 우리 입찰서 규정에 지철 보상금, LD라고 하죠. 보통은 제한이 있어요. 한 5%나 10% 정도로, 맥시멈 리미트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없는 경우, 굉장한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제한을 할 때는 금액을 다 감안을 해서, 많은 금액을 입찰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 또는 조건을 다는 상황에서는 제시를 한대요. 5%나 10%의 제한을 하면서 만약 이걸 받아주면 어떤 금액을 감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찰이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중간 마일스톤,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완성시켜야 되는 마일스톤이 있다면 사실 이거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 일정을 조정해 가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앞에 있는 거는 잘못되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있는 그 마일스톤, 그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면 이것도 수정 제한을 하면서 감액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크와 이슈를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정의에서부터 알았듯이 발생 전의 불확실한 사건을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슈는 어떤 계획이 없던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이슈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사전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라면 이슈는 수동적인 거죠. 발생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영어로 프로액티브 어프로치라 하고요. 이슈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리액티브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액티브란 말이 능동적이란 얘기하고 어떤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따라서 리스크는 사전에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슈는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사후에 대응하는데 중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라고 하면 이 사전에 관리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야 됩니다. 리스크를 따라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프로젝트 목표에서 허용되는 리스크 수준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상황에 맞춰서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고 리스크 관리 범위와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애퍼타이트하고 리스크 스레스홀드가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처음 시작했을 때 예측했던 모든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로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변경될 수 있고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리스크로 파악했던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중에 리스크는 정해진 기간마다 프로세스를 계속 되풀이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건설 프로젝트 같으면 단계로 나눠서 한다 했었죠. 피자빌리티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개념 단계, 그 다음에 기본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보면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나 동원되는 전문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어떤 것을 하느냐를 살펴보면요. 첫째가 이미 허용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이 서고 나면 리스크 파악을 시작을 하고 파악된 리스크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중요도를 평가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우리가 어떤 리스크 관리할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리스크에 대해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응책을 수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마련된 대응책을 수행을 하고 수행된 결과를 우리가 관찰해서 원했던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게 나타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프로세스는 상황에 맞춰서 같은 경우는 3개 정도만 프로세스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4개, ISO 21500 같으면 4개의 프로세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MI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는 7개의 프로세스를 제시해요.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건 7개의 프로세스인데요. 실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그걸 줄여서 3개로 하든 4개로 하든 5개로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자세히 나눠진 프로세스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7개로 나눠진 프로세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이 먼저고요.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리스크를 파악을 합니다. 파악된 리스크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성적 분석이라고 해서 리스크의 우선순위,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어느 게 더 내가 우선 관리를 해야 할 대상으로 될 건지를 선택하는 정성적 분석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정량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정량적 분석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만 정량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량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대응할 리스크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수립합니다. 어떤 전략을 써서 이 리스크 기회는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익이 되도록 방향을 잡고요.
위협이 되는 것은 가능하면 축소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진 전략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수행을 하며 수행된 결과를 관찰을 해서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7개의 프로세스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되풀이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나가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부터 다음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